안녕하세요. 좋은통운 주식회사 김영래 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원청회사와 운송회사가 맺는 운송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운송회사인 저희 회사가 차주님들과 쓰는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차주님들과 두 가지 계약서를 쓰는데요. 지입차주가 된다는 것은 일자리와 이 일자리에 맞는 차량을 영업용 번호판을 붙여서 분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계약서를 쓰죠. 이것은 해당 일자리의 주인이 차주님 본인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계약서를 쓰는데, 운송계약서는 차주님들이 일을 해나가는 제반 조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운송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운송회사가 원청회사와 맺는 운송용역계약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운송회사가 차주님과 맺는 운송계약서입니다. 저희 주원통운이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마켓과 운송용역 계약을 맺어서 따온 운송 일자리를 차주님들께 위탁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차주님과 운송 계약을 맺는 것이며, 이 계약서는 차주님이 해나가실 운송 업무 전반에 대한 저희 운송회사와 차주님의 세부적인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계약서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차량은 1톤 렌탑으로 되어 있고, 운송 품목은 원청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가렸습니다. 원청회사 정보와 차주님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켜드려야 되니까요. 코스는 경기 광주에서 인천 경기 파주까지로 되어 있네요. 운송료는 540만 원 완제입니다. 유류비, 도로비를 별도로 제공하고 순수하게 540만 원을 받는 좋은 일자리죠. 일요일과 명절은 휴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일단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들인데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구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에는 하루에 용차비 30만 원씩이 부과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차주님 입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딱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원청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일자리를 차주님과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차주님이 계약대로 일을 안 하시면 원청회사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원청회사는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저희 회사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런데 이 일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차주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 이행을 안 하시면 당연히 차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주님이 고의적으로 무단 결근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대타를 찾아야 되겠죠. 그걸 용차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주님이 원청회사인 땡땡땡땡 마켓 친환경 식품 새벽 배송 일을 맡았는데 안 나가셨어요. 그러면 차주님이 맡은 구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아침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 배송이 안 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원청회사한테 항의를 할 거고, 원청회사는 또 저희 주원통운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용차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예컨대 계약을 해서 일을 좀 해보시고 나서 못 해먹겠다, 나 안 할래, 이렇게 이제 자기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만두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차주분이 간혹 계신데요. 그러면 그 후폭풍을 저희 회사가 다 받게 되고, 그러니 저희로서는 용차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용차비가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용차를 구해서 차주님의 부담을 낮추어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차주님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은 병이 난다거나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못 하시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잘 대처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진짜 아프시면 출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미리 빨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물량을 다른 차주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나눠드린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용차를 쓰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이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요. 용차를 쓰는 경우에 용차를 쓰는 기간에 원청회사가 주는 운송료는 용차 기사님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차주님의 입장에서는 일을 못한 기간만큼 운송료를 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무일을 바꿔야 할 일이 생기면 배송센터장님과 상의를 해서 다른 분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중병 진단이 나와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 회사가 잘 선처를 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일이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기사를 구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차를 다른 사람이 빨리 매매를 하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차주분이 다른 후임자를 구해 오시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럴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에 하시다가 좀 연세가 있으시고 힘이 붙이시니까 아들아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넘겨받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광고가 잘 돼 있어서 차주님들이 자기 후임자를 직접 구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60세가 넘는 분들도 자주 오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상담까지 잘 받으시고 나서 자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가족이나 부인이 당신 그러다가 뭐 언제 건강이 꺾여서 일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지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대를 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 괜찮아요. 아직 젊으신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건강하던 사람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차주님들이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일이 펑크가 나지 않게끔 저희가 기사를 대체해주거나 후임자를 찾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용차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꺾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제를 해드려야 하는 거죠. 이상에서 운송용역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은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차주님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기 전에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하겠죠. 저희 주원통운 주식회사가 2011년에 창립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온 것은 고객과 상생하며 함께 발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식과 선의를 가지고 고객님을 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오셔서 인생 역전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저희 회사 인사 담당 안종원 전문의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